지난 11월 13일 오후 5시 32분 어디론가 향하는 5명의 학생들. 무리지어 걸어가더니 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로부터 1시간 뒤 아파트 주민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답니다. 소리가 언뜻 들린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바깥에서 나는 소리려니 했죠 뭐. 아니 주민이 저 전화망으로 신고하더라고. 아이고 학생이 떨어져 있다고 여기. 거꾸러져 있었어요. 거꾸러져. 네, 코하고 되게 바꾸. 아이고.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떨어진 소년.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겨우 15살 중학교 2학년인 이영훈 군이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어릴 때 헤어진 뒤 러시아인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는 영훈이. 그날 같이 있던 친구들을 기억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자 셋, 여자 하나 있는데 여자 하나가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고 걔 이름 비슷한 애 이름 부르면서 노란색 입은 남자아이. 그러니까 옷만 잡았다고 얘기했고 그 여자아이는 부모가 아이를 버렸다고. 죽고 싶다고 떨어졌는데 자기가 잡았더니 옷만 벗겨지고 아이는 떨어졌다. 영훈이가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말했던 아이들. 그러나 상해치사 혐의로 모두 긴급 체포됐는데요. 마지막까지 옥상에 함께 있었던 4명의 아이들. 그날 영훈이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고 세상에. 그날 5명의 아이들은 아파트 복도 끝에 위치한 계단을 통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잠겨있는 문을 넘어 옥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거 아닌가? 이게 기적을 같기도 해요. 영훈이는 이곳에서 4명의 친구들에게 1시간가량 폭행을 당하다 추락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 흔적이 있네. 그런데 함께 있던 아이들은 영훈이가 추락한 것을 알고도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정말 아찔한 높이죠. 어머. 한참 있다 내려왔거든요. 제가 시간차를 보니까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차가 있었어요. 아이가 떨어지고 나서 10분 정도 시간차가 있게 왔고 일단은 누가 왔어?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내려왔어? 네, 왔어요. 경찰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적고 어떻게 된 거냐 추동 조치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모른다. 어떻게 된지 모른다. 몰라요. 어떻게 된 관계인지도 몰라요. 그냥 친구라고 그랬고. 당시 4명의 친구들이 집단 폭행을 숨기려고 말을 맞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우리는 영훈이의 친구들에게서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건이 있기 16시간 전 영훈이를 비롯해 5명의 아이들을 보았다는 두 여학생. 원래 걔네들이 서로 티격태격 장난쳤으니까 장난인 줄 알고 있다가 이게 열어서 때리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이때부터 장난이 아니구나 해서.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그 옥상에서 있었던 일 전날. 그 전날 새벽. 그날 새벽 가해자 중 한 명이 이상한 문자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잡으러 가자 이런 내용이 잡으러 가자네. 있는데요. 저한테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뭐 한다고 하면서 오라고 했어요? 막 잡기라고요. 잡뒤? 네. 잡뒤가 뭐예요? 잡히면 뒤지는 거예요. 잡히면 뒤지는 거. PC방에 있었는데 걔네가 찾았대요. 어쩌다 보니까. 아 그래요? 걔네 말론 그래요. 찾아서 데리고 왔다 이러던데.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인 영훈이를 데리고 나왔다는 가해자들. 그 모습이 PC방 인근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들을 따라 나선 영훈이. 그날 함께 있었던 두 친구도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여기에 앉아있었고 여기에 그 X가 앉아있었고 여기에 앉아있었고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갑자기 헤드락하면서 가길래 얘는 또 장난치네 이랬는데 술을 해봐.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장소를 이동할 때였다고 합니다. 나 누운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 누운 상태에서요?
영훈이를 넘어뜨린 다음 패딩 점퍼를 잡아 끌고 가기도 했다는 아이들. 계속 해드라.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여학생은 사진을 찍어 놓았다는데요. 실제 사진입니다. 이때 영훈이와 아이들을 비췄던 CCTV 한 대가 있습니다. 진짜 1시에서 한 3시까지인데 3시 사이에 벌어졌거든요. 여기도 있다. 찾았어요. 보이네요? 끌고 가네요. 그날 새벽 2시 23분.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다른 방향의 CCTV에선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영훈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지나가는 가해 학생. 그러네요. 그렇게 가해자들이 영훈이를 데리고 간 곳은 인근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난 시간, 인적이 끊긴 으슥한 길을 지나 CCTV가 없는 공원 안쪽으로 한참을 들어갔는데요. 폭행 현장에 남아있는 가해자 A군의 옷. 아, 그게 남아있어요? A군이 영훈이를 때리기 위해 옷까지 벗어던지면서 주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 다리 걸려서 넘어지는 거 한 10번 하고 그리고 여기서 무릎 꿇고 뺨 맞고 여기까지 날아가요. 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공원 깊숙한 곳에서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영훈이. 다른 아이들이 말리기 힘들 만큼 상황은 심각해졌답니다. 일어날 때까지 때리고 일어나면 또 때리고 발로 차고 다시 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하고 아, 안타깝네요. 살려달라고 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비는데도 애들 계속 그래가지고 네, 살려주세요. 20번, 30번 한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계속 한 것 같아요. 맞을 때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고 난 이럴 때가 제일 재밌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몸을 떨고 있었잖아요. 이 상황이 제일 재밌을 때예요. 전부터 비는 거 누가 때릴지를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내가 뺨 한 대만 때리게 해주라 이러면서 애 하나 가지고 코피랑 입에서 피가 나고 그냥 완전 툭툭 흘리는 채 그냥 물처럼 흘렀어요 이렇게. 아이고. 영훈이의 피가 흰색 패딩에 묻자 옷을 벗기기까지 했답니다. 참. CCTV가 없는 공원에서 은밀한 폭행이 계속됐지만 당시 영훈이가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네, 제가 도망가라고 하고 계속 잡고 있고 눈에 시야가 없어지니까 저희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놔줬는데 바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가해 학생을 붙잡은 사이 영훈이는 폭력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는데요. 그 뒤를 끝까지 쫓아간 가해자들. 또 쫓아갔다고요, 그걸? 어디 뛰려 상가 다 뒤지고 혼자 화장실 들어가 보고 다 찾아갔어요. 이거예요. 게다가 패딩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얀색 패딩. 피 묻어서 다 이렇게 피를 묻었으니까 그 증거를 그거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곳곳에 다 피 자국이 묻었어요. 코피랑 입에 있는 피 다. 폭행의 증거를 없애겠다며 피 묻은 영훈이의 패딩 점퍼를 태웠던 겁니다. 아직 현장에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 그런데 맞네. 아, 맞네. 맞아요. 맞네. 영훈이의 흰색 패딩 점퍼가 보입니다. 맞네, 맞아요. 세상에. 이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치밀한데요. 저 지퍼도 보이네요. 지퍼인데요, 저기. 네. 참 기가 막히다. 자, 불에 탄 패딩이 바로 이 패딩입니다. 폭행 당시에 입었던 옷차림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망친 영훈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외국 아이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 네네네. 밖에서 매 맞고 들어온 아이? 6학년인지 중학교 정도 다른 아이 남자인데 외국 아이예요. 네네. 뛰어 들어와서 매를 여기 앞에 공원에서 많이 맞았다고 살려달라면서 들어왔더라고요. 바들바들 떨면서
저한테 좀 살려달라고 좀 숨겨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네. 혹시라도 들어올까봐 아이가 좀 밑으로 가끔 이렇게 계단 밑으로 내려 숨어있기는 했었는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사이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붙잡힐까 공포에 떨며 숨어 있었다는 영훈이. 아이고 급하니까. 그랬던 영훈이는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사후 후 법원에 출석한 가해자들. 이날 C군이 입었던 패딩 점퍼가 논란이 됐습니다. 죽은 영훈이의 엄마가 원래 그 패딩이 아들의 것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아휴. 어렵게 엄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볼 때 패딩 줬잖아요. 입어 주웠어. 네. 나갈 때 그 패딩 입는 거 있었어.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보는 모습에 패딩 입었어. 네. 근데 사건 하고 나서요. 찬일식 있을 때 내가 뉴스 보는데 애들 가해자 애들 보니까 왔으니까 내가 이게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30만 원 상당의 영훈이 패딩을 가해자 C군이 입고 있던 이유는 뭘까요? 사건 전날 영훈이를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12일 날 들은 말로는 자기가 그 갖고 온 옷 중에 패딩인가? 그걸 팔아서 돈을 얻고 또 다른 일본 한정판 그 하얀 색깔 패딩, 롱 패딩을 샀대요. 폭행 당시 입었던 흰색 패딩을 무척 자랑했다는 영훈이. 일본 한정판인가 뭐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60만 원? 60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몇십만 원이라는 했어요. 그런데 수십만 원짜리 고가의 한정판 패딩 점퍼라던 흰색 롱 패딩은 실제 가격을 알아보니 4, 5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 흰색 패딩의 원래 주인이었다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엄마가 패딩 하나 더 사줘가지고 그거 입고 다녔고 하나는 안 입어가지고 줬어요. 하얀 색깔 뒷 패딩. 흰색 롱 패딩은 가해자 C군 거였다는데요. 그런데 C군은 죽은 영훈이의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교신이에요, 교신. 교신? 네. 제 생각은 그냥 바꾼 것 같은데 바꾼 것 같다고? 네. 방금 얘기 듣고 그냥 언니가 그 패딩 입고 있었고 그 패딩 입고 있었으면 바꾼 거 아니에요. 원래 영훈이 것이었던 베이지색 패딩을 13일 새벽에는 A군이 지금 이 패딩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C군이 입고 있습니다. 마치 영훈이의 패딩을 친구들이 돌려 입고 있는 듯한데요. 30만 원이 넘는 자신의 패딩은 친구들에게 넘기고 4, 5만 원대의 흰색 패딩을 입고 다닌 영훈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간 맞고 다닌다고는 얘기했었는데 본인이? 네. 맞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맞으려면은 애들의 요구라도 다 들어줘야지 안 맞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주고. 근데 그렇게 욕했다고 그렇게 때릴 정도 4명에서 때릴 정도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지 제 생각이에요. 친구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보다 밑에 약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두고 약간 자기 놀아주는데 약간 나중에 뭐 좀 속된 말로 따까리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몰려다닌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던 영훈이. 실제 많이 작죠. 작네요, 많이. 저 자세도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어요. 많이 작아요. 생전에 입은 옷을 살펴보니 아동복 150 사이즈. 애기 옷 사이즈. 아유, 저렇게 작았는데 그런 아이를.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막 저한테 말도 못하겠대요. 막 때릴까 봐. 제가 막 때릴까 봐.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때릴까 봐 두려워했던 영훈이. 세상에. 한편으론 가해 학생들에게 매달린 것도 영훈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요.
자기는 이름이 있는데 외국인 또는 러시아 엄마랑 사니까 러시아인이니 외국인이니 그래서 전 학교에 가면 제 편이 없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혼혈이란 이유로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초등학교까지는 무사히 다녔다는데요. 중학교 2학년쯤 되고 저희가 사춘기가 오니까 이제 집에 취미 못 붙이지, 학교 생활에 취미 못 붙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나가서 애들이랑 어울려서 다닌 거지. 중학교 들어가고서 또 학교를 간 거예요. 중학교 때는 학교는 갔는데 여기서 나가는 게 8시 30분에 애들 다 가요. 그러면 9시 넘어서 가요. 친구들 별로 없어요. 근데 배에 그냥 가서 근데 공원에 앉아있고 나만 보면 내가 야단치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중학교 입학하면서 학교를 안 가는 날이 잦았다고 합니다. 정해진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결석한 상태였는데요. 정말 학교를 안 갔군요. 둘이 집에 거의 가까웠어요. 같은 동네가. 그래서 거의 뭐 집을 나올 때마다 맨날 집을 나와 있으니까 밤새고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집에 못 들어가고. 밤거리를 배회하며 가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날이 많았다는 영훈이. PC방 가서 PC방에서 열려있는데 잘 수 있으면 거기서 PC방에서 자고 아니면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자기네 집에 잘 수 있는 애들한테 거기서 자고. 갈 곳이 없을 땐 청소년 쉼터에 가기도 했다는데요. 쉼터에 가해 학생 A를 데려온 적도 있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근데 둘은 언제부터 알게 된 사이야? 어떻게 여기 같이 오게 됐어? 무슨 사이야? 뭐 학교도 다른 것 같고 그랬더니 안지 얼마 안 됐고요. 친구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 되게 잘 맞아요. 둘 다 또라이라서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너네 둘이 4차원이어서 잘 친하게 지낸다는 거지?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더니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손 이렇게 잡고 막 끌어당기고 네. 둘이 거실에서 막 뒹굴고. 근데 그게 좀 이상한데? 제가 혹시 맡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당연히 제재했을 텐데 왜 녀석들 재밌게 잘 노네. 좀 이런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가해 학생 A와 잘 지냈다는 영훈이. A군을 자기가 알던 쉼터로 데려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얘는 그렇게 학대를 당해가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아동보존기관에 연계가 된 친구였어요. 그냥 가정폭력?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새아빠한테 직접 본 건 아닌데 맞은 걸 보기도 했고 애가 아파하는 걸 몇 번이나 좀 저한테 연락하기도 했고. 가장 잔인하게 영훈이를 때린 A군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 아이가 아빠가 걔를 혼자 키워요. 에이 참. 제가 엄마랑 따로 살아가지고 제가 누나랑 살거든요. 가정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들은 그들만의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어쩜. 가해자 A군이 자취방을 얻은 뒤로는 더 자주 모였다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애들만 사는 집이 좀 있었나요? 요 앞에요? 네. 어찌요? 이 집이요. 어때요? 이 집 아들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엄마가 여기 이사 왔다고 자기 아들만 이리 왔다고. A군의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진 영훈이는 그렇게 점점 친구들에게 의지하게 된 게 아닐까요? 가출 패밀리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형태의 공동생활 같은 거를 아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져서 결국에는 지금 어떤 나름대로 그들 사이에 위계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출구 없는 옥상처럼 영훈이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집에 들어갈 때인데 이제 이번에 갑자기 엄마 이렇게 말해 집을 나가라. 널 못 키우겠다. 다시 나는 널 도저히 못 키우겠다. 크고 작은 말썽을 부리며 자꾸 엇나가는 영훈이와 엄마의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썼던 입소 사유고요. 두 번째 왔을 때 썼던. 입소 사유. 엄마가 힘들어서 여기서 잠시 있으라고. 엄마가 저한테 많이 지쳤어요라고 얘기를 했죠. 혹시 영훈이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이웃들이라면 두 모자 사이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답변 안 해. 저도 취재 많이 했는데 지는 엄마가 애 하나는 진짜 끔찍하게 키웠어요. 엄마가 혼자 살면서 걔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걔 없는 거 없이 다 해줬어요. 걔 엄마가. 어떤 날 나들어오면 손잡고 둘이 같이 가요, 엄마가. 같이 손잡고 하고 뭐 사갖고. 최근까지도요? 네, 그랬어요. 세상에 단 둘뿐인 가족이라 더 애틋해 보였답니다. 홀로 생계까지 책임지며 최선을 다해 키웠다는데요. 맨날 저랑 같이 자고 네 방 여기 있잖아 가서 자. 아니야 엄마랑 같이 잘게 이러고 맨날 그냥 갈매기살이야. 그래 고기 먹으러 가자. 맨날 그래. 거기 가면 고기 혼자 4인분 5인분 먹는 거야. 그쪽에서 배 타서 아니 몰래 가서 라면도 얘는 물고기 잡고. 여행도 자주 다녔다는 영훈이와 엄마. 그런데 이 다정한 모자 사이가 최근 삐걱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얘가 옛날에는 항상 손 잡고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예쁘죠? 이렇게 막 다녔어요 우리는. 중1 때부터 이제는 날 창피하고 있어. 엄마 외국 사람이야. 아 그래요? 갑자기 바뀌어서 엄마 외국 사람이야. 아빠께서 저랑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창피했었어.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영훈이가 엄마는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데요. 혹시 그 쉼터에는 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나랑 싸우는 것 같아서 엄마랑 살기 싫어. 나 차라리 쉼터 가서 살 거야. 그래 가서 살라고 얘기도 있어. 근데 뭐 쉼터 뭐 살 것 같아? 당연히 집에 들어오지 생각해서 집에 들어왔어. 집에 들어오지. 다시 그러지 마. 집에 같이 살자. 좋게 살자. 새로운 시작 살자. 다시 그러지 말자. 천성은 착한 아이였답니다. 그때처럼 얼마 못 가 다시 집에 올 거라고 믿었다는 엄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엄마는 영훈이를 붙잡았을 겁니다. 후회하지 엄마는 무조건 후회하는 거죠. 손 잡아야 되는데 밖에 못 가게 해야 되는데. 15 아이가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힘없는 약자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게 결국은 사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학교가 해야 되는 일인데 문제는 그런 책무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불행히도 누구도 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폭행이 있던 날 오후 영훈이는 자신을 다시 부르는 가해자 B군에게 마지막으로 믿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들에게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친구들을 믿었던 건데요.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것이 영훈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믿었던 친구도 사랑하는 엄마도 끝내 영훈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5 짧은 생을 마감한 영훈이. 지금 어디에선가 또 다른 영훈이가 손을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